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 호흡을 좀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호흡을 가다듬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정말 화나는 거예요. 진심 열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설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설마가 사람 잡더라고요. 설마가 사람 잡는 이야기. 두 번째 주제로 시작합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정권이 반도체 산업을 일본에 팔아 넘긴다입니다. 자, 이게 사실이냐고요? 저도 사실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보도가 아니라 외신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미국 쪽 이 업계 얘기를 제가 들어봅니다. 들어봤더니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일본 정부하고 미국 정부, 그러니까 바이든이죠. 바이든 행정부하고 일본 기시다 정부가 윤석열을 이미 꼬신 지 오래됐대요. 이렇게 해라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미국과 일본 밑에 들어가야지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넘길 걸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꼬신 지 꽤 오래됐다라는 얘기가 미국 쪽에서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미 나온 지 꽤 됐대요. 그거를 일본 아사히 신문이 이번에 받아 쓴 거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다 알고 있는 얘기.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일본에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보도가 됐고, 그리고 보도되자마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랍니다. 이미 상황은 많이 진전된 상태라고 합니다. 뭐냐고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정부가, 한미일 세 나라 정부가 SK를 압박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니들 미국과 일본 밑에 들어가라. SK, 하이닉스를 미국과 일본에 갖다 바치라고 지금 혈안이 돼서 압박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일본 아사히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하이닉스를 갖다 바치라고 일본 회사에 이런 압박이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일본에 팔아 넘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일본에 공장을 팔아넘기면, 사업을 팔아넘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삼성전자보다 더 큰 규모의 반도체 회사가 생깁니다. 그럼 삼성 지는 거지. 미국 자본이 들어가는 회사인데, 일본 자본이 들어가는 회사인데 삼성이 못 이기는 거지. 삼성 지원자인데. 거기는 그러니까 3대1로 싸우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나라 정부가 막아야 되는데, 야, 그렇게 해! 그렇게 하라고! SK 넘기! 라고 압박을 한답니다. 압박을 하는데 혈안이 돼 있대요. 혈안. 볼까요? 자, 열받네. 이 기사는요,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아사히 신문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라는 것을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미일 반도체 회사 합병시키려 윤석열 정부가 SK를 압박하고 있다.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합병 협상 전말. 합병 때 시장 점유율은 삼성과 맞먹는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보도를 하고 있느냐. 자, 요 얘기를 좀 자세히 한번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사히 신문 보도를 보면은 SK 설득에 나선 한미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 한미일 정부가 SK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확인이 되죠? 메모리 분야 합병 논의는 웨스턴 디지털 주주의 제안에 시작됐는데 지난해 봄에 논의가 시작돼 람 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가 나서면서 협상의 급물살을 탔는데 자, 그랬는데 SK가 계속 반대를 했대요. 그것 때문에 합병이 진전이 안 되고 있었다가 갑자기 한미일 정부가 나서서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사히 신문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인 캐피털이라는 관련 투자 회사의 간부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인 캐피털의 관계자는 한미일 정부가 적극적으로 SK를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한국 정부 관계자 일동이 혈안이 돼서 설득을 했다. 자, 이 기사는요,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사실은 이 아사히 신문 기사에서 나온 겁니다. 자, 아사히 신문 보면은 이게 키옥시아라는 일본 회사하고요, WD 웨스틴 디지털이라는 미국 회사가 합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병이 중간에 박살이 났는데 그 박살이 난 합병 논의 박살이 난 배경에는 SK가 있다. 근데 이 SK를 현재 일본과 미국과 한국 관계자들이 혈안이 돼서 설득 중이다 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기사 내용을 볼게요. 일본, 미국, 한국 정치 압력, SK는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정치적 압력을 넣고 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자, 이게 배인사입니다. 배인사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치적 압력을 넣으면 SK가 굴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관측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본의 경제산업상하고 미국의 상무부 장관하고 한국 정부 관계자 일동이 혈안이 돼서 설득을 했다. 그런데 SK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 자세히 볼게요. 자, 1호가 이렇게 잔뜩 나옵니다. 그죠? 1호를 제가 잘 몰라요. 제가 한국어는 한자는 어떻게 아는데, 자, 여기는 배인사입니다. 배인사. 그러니까 그 베인 캐피탈이라는 그런 투자 회사예요. 이 투자 회사 내부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치적인 어떤 압력을 넣으면은 SK 하이닉스가 납득을 한다. 그러니까 물러선다 이런 거겠죠. 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이런 낙관적인 견해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일본 경산상 경제산업상 사토시 경산상하고 자, 미국 상무부 장관하고 한국 정부 관계자 일동이 혈안이 돼서 설득을 했다. 우리나라 말로 좀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베인 캐피탈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치적 압박을 걸면은 납득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견해도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니시무라 야스의 경산상과 레몬드 미 상무장관, 한국 정부 등 관계자 일동이 혈안이 돼서 설득을 했지만 SK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이 말의 출처는 어디?
베인 캐피탈 간부였다는 거예요. 이 기사가 어디 났다고요? 아사히 신문에 났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신문이 아니고 아사히 신문에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사히 신문에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사히 신문 보도도 상당히 뒤늦은 보도였답니다. 미국에 있는 반도체 업계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얘기가 이미 지난해 연말쯤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니시무라 야스히 경산상은 지난해 12월에 물러납니다. 따라서 이 니시무라 야스히가 압력을 행사했다. SK를 설득하기 위해서 협안이 됐었던 거는 작년이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 이미 작년 하반기에 미국 정부, 한국 정부, 일본 정부가 SK를 압박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되게 머리가 지끈지끈하기 시작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요? 자,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사히 신문은요, 한국 정부, 일본 정부, 미국 정부가 SK를 압박하고 있다. SK 니네 공장 팔아. 넘겨. 이 얘기를 아주 꽤 오랫동안, 꽤 여러 차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총 3가지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모두 2월 23일 그 전으로 보도가 됩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보도는 뭐냐? 처음에는 이 일본에 있는 키옥시아사하고 미국에 있는 이 웨스틴 디지털 이 2가지 회사를 합병한다. 요런 보도였는데, 자, 25일, 그러니까 엊그제부터 나오는 보도는 이 합병에 키옥시아, 웨스틴 디지털 외에 SK 하이닉스까지 포함시켜서 완전 3사 합동으로 가자. 요런 보도가 나옵니다. 자, 아니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일본 기업하고 미국 기업이 합병하는데 왜 SK가 반대를 한다는 거지? 왜 SK에 압력을 넣는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요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키옥시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키옥시아 회사는요, 일본의 반도체 기업이 통합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일본이 한때 전 세계 반도체를 석권할 때가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 밀려가지고 더 이상 일본의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시장에서 퇴출이 되어버립니다. 그랬던 일본이 다시 한번 반도체 굴기를 하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반도체 회사를 합쳐요. 미쓰비시하고 뭐 사니온이 또 그다음에 그 도시바니 이런 회사들 합칩니다. 도시바하고 미쓰비시가 제일 많이 뭐 돈을 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일본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을 싹 합쳐서 키옥시아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자, 이 키옥시아하고 뭐가 합병이 된다? 미국의 웨스틴 디지털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웨스틴 디지털 역사도 반도체 제조회사예요. 자, 그런데 이 2회사를 합병하는데 중대한 걸림돌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일본의 키옥시아 이 회사가 만들어질 때 미국 회사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에 있는 이 키옥시아 회사는 일본 회사들끼리 모여서 만든 거지만 이 미국 회사가 돈을 댔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미국의 웨스틴 디지털 회사가 이 베인 캐피탈을 통해서 일본의 키옥시아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베인 캐피탈은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본 이 키옥시아 회사의 지분 한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게 추정이 됩니다. 사실상 경영권을 이 베인 캐피탈이 갖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본 키옥시아 이 회사는 일본 회사이지만 미국 회사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미국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SK가 왜 끼지? SK 하이닉스가요, 이 베인 캐피탈에 투자를 합니다.
베인캐피탈이 가지고 있는 이 투자, 일본 키옥시아 이쪽 펀드에 한국의 SK하이닉스가 약 3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확하게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4조 정도 투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하튼 하이닉스가 결국에 키옥시아의 경영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합쳐지게 되면 하이닉스보다 규모가 커져요. 지금 상태가 되면은 일본의 키옥시아 때문에 하이닉스가 망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베인캐피탈을 통해서 키옥시아를 간접적으로 지배한 이유는 얘네들이 한국보다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걸어 놓은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이 둘이 합쳐지게 되면 SK하이닉스는 지분이 확 줍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규모 자체가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SK하이닉스보다 규모가 커져요. 지금 SK가 지금 세계 이 반도체 시장에 지금 3위인가 4위인가 그쯤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둘이 합쳐져 버리면 갑자기 SK하이닉스보다 확 커지면서 얘네들이 3등이 돼 버려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절대 찬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둘의 합병을 지금까지 반대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뭐라고? 야, 너 반대하지 마. 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압력 행사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SK하이닉스 얘들 둘 합병하게끔 찬성해줘 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잘 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쪽 언론, 그러니까 아사히 신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 SK하이닉스의 반대 때문에 당시 이 합병 논의가 중단됐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것이 재개됐다. 그 이유와 배경에는 뭐가 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먹혀든 거 아니냐. 즉 SK하이닉스가 두 손 두 발 다 드는 상태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SK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뭐 수사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막 들리고 있는데 그 수사에 대해서 최태원이 야, 손들었다 라고 하는 거죠. 즉 결국 검찰 정권이 검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미국과 일본한테 홀라당 갖다 바치는 셈이 된 거예요. 사실상 일본 키옥시아에 갖다 바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합치려면 아예 이걸 다 합쳐버리자. 3사 합동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SK하이닉스는 일본 회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베인캐피탈이 제일 이익을 보겠죠. 이 세 개가 합쳐져 버리면. 지금 그래서 SK하이닉스의 반대를 한국 정부의 압력을 통해서 해결하고 동시에 이 세 개 다 합치자라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결국 SK는 그럼 뭐가 돼? 공장을 앉아서 뺏기는 셈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만약에 이 세 회사가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 삼성전자보다 사이즈가 커져 버립니다. 이 회사의 세 개 회사가 합쳐져 버리면 규모 자체가 삼성하고 똑같아져요. 세계 1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이 세계 1위가 됐는데 이게 결국에 누가 지배를 할 거야? 일본 키옥시아가 지배를 하는 거죠. 일본하고 미국이 분할 지배를 하고 SK하이닉스는 그 밑에 그냥 돈 대주고 뺨 맞는 놈이 되는 거야. 돈만 뺏기게 되는 거죠. 돈은 얘 둘이 벌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삼성은 삼성대로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하이닉스는 일본에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 이 일을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겁니다. SK 하이닉스에 압력을 넣어서. 압력이 안 먹히니까 뭐 한다고? 검찰 동원하고 있지. 지금 보면 SK 관련된 수사를 한다는 얘기가 가끔씩 솔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SK 이 최태원 회장을 계속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삼성 이재용을 계속 끌고 다니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일본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지.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결국 뭐냐면요. 대한제국 시기에 일본의 경제 침탈, 이때를 저는 연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경제적 이권, 산업개발권, 이걸 다 당시 이 탐관 오리들이, 매국노들이 일본에, 미국에 갖다 팔았던 기억, 그 기억들, 그 이런 일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근데 그와 똑같은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아마 그럴 거예요. 한미일이 하나 합쳐서야지 힘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항하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마치 아직 대동아 공영권을 통해서 미국과 서양 세력에 대항하자라고 했던 얘기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거죠. 지금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중국하고 북한을 공격하고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손잡아야 한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도 갖다 줘도 된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한미일이 합치면 더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침략자 일본의 사고방식인 거죠. 100년 전에도 그와 비슷한 논리로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군사력을 일본에 갖다 바쳤고 우리는 식민지가 됐습니다. 똑같이 대한민국, 그 당시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논리에 윤석열이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라고. 아니, 알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말, 이건 탄핵이 아니라, 이건 탄핵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정말, 이거 정말, 이거 참수용감 아닙니까? 사형장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 참,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니기를 바랬습니다만, 그래서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를 보면서도 설마 일본 지들이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쪽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벌써 그런 소문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쪽 반도체 업계에는 꽤 많이 퍼졌다. 그 다음에 월가 이런 데는 꽤 많이 알고 있는 얘기래요. SK가 결국에 사업권을 일본에 넘길 거다. 그 넘기는 과정은 합병 뭐 이런 형식이 될 것이다. 그 얘기가 꽤 많이 알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만 몰랐던 거지. 대한민국의 핵심되는 주력 사업을 윤석열이 일본에 갖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 황당하죠. 자,